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캄보디아에서 문안드리며 오늘 한옥 목사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읽고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도 너무 좋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올 때 최고의 우리의 결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옥 목사님은 저희 대학 후배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수년 동안 저희 캄보디아 사역도 도왔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하도 자꾸 한홍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좀 그만해. 그래도 유명한 목사고 존경받는 목사인데 당신 자꾸 그러면 돼. 그래서 내가 맞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한홍이래도 한홍 목사의 형을 제가 그 버클리에 있을 때 썬데이 스쿨 할 때 그 한홍 목사의 형이 제 썬데이 스쿨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홍 목사는 참. 근데 제가 한번 진짜 놀란 적이 있어요. 한홍 목사님이 쓴 그 거인들의 발자취, 와 그거 한번 읽고 제가 우와 우리 한홍 목사 천재네. 정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2011년도, 야, 이 11년 됐네요 벌써. 11년 전에 저 책, 형 책 하나 썼어 그러고 줬는데, 이게 그래요. 동생이고 그러니까 그래 잘했다 그러고 넣어놨지만 11년 동안 제 책장에 꽂혀 있다가 제가 지금 금식 21일 하면서 참 너무 좋아요. 금식하면 시간이 널널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야 이거 11년 전에 받은 그 사인까지 해가지고 덕 해가지고 줬는데 읽어야겠다. 그래서 11년 전에 선물 받고 책장에 꽂혀 있다. 세월이 지나 드디어 먼지를 털고 제가 읽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쇼킹 먹었어요. 쇼크 먹었어요. 지금 내가 천재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천재인 줄 몰랐어요. 프롤로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한 나의 아우에게 하면서 이제 반말로 갑니다. 동갑이 아니라 밑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아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남자든 여자이든 동생 있으면 정말 잘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독자들에게 네가 내 아우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입문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우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컨셉이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이 규장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내가 한홍 목사 때문에 규장에서 히어링이란 책. 근데 저는 초판 일수의 발행 4,000권하고 땡땡땡 쳤습니다. 4,000권 찍고. 근데 이 친구는 한 달 만에 4쇄 발행 16,000권을 팔아서 한 달 만에. 뭐 지금은 뭐 글쎄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내가 베스트셀러와 나 같은 라이터가 다른 게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충격 먹고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무엇보다도 10대 중반에 이민을 가서 근 20년을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인종차별도 당해보고 언어와 문화의 충돌을 겪으면서 글로벌 시대를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목회자의 아들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육체 노동을 하며 땀 흘려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도 배웠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었대요. 고등학교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여러 방면의 책들을 다독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책들을 영어와 한국어 가릴 것 없이 지금도 일주일에 대여섯 권씩 읽고 노트를 합니다. 뒤쪽에는 얘기하지만 무조건 노트를 10장 정도. 그러니까 내가 왜 거인들의 반차치를 읽으면서 놀랐냐면, 아니 언제 이런 거를 다 누적했지? 이게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의 훈련 방법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타픽을 쓰게 하고 인덱스 카드에 다 꽂아놔게.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름별로 쫙 쳐서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인제 노벨상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정말 노력해라.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를 주실 거다." 그래서 2012년 겨울에 한홍. 아 너무 멋져요. 첫 번째 챕터가 순간을 붙잡는 힘, 승부를 가리는 도약의 순간. 순간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우야, 이제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아우야, 역사는 대부분 차분히 발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폭풍 같은 돌파를 통해 도약한다. 야, 뭐 물론 이 친구는 음, 고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다니다가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말을 잘하죠. 근데 이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가 계속되었다면 일본의 소니 같은 대기업의 아성을 허물기는 한국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 전 세계가 디지털로 변했죠. 제가 소니 워크맨을 열심히 팔았거든요. 카셋. 그러니까 소니는 이 소니 워크맨이 완전히 매겨줬죠. 제가 그 소니 워크맨 우리 형님하고 저기 뭐야 그저 뭐라 그러죠? 거기 가가지고 위켄드에 가가지고 그냥 좌판 열고 열심히 팔았는데 소니 워크맨하고 골드스타 한국에서 나온 거 그죠? 어, 그거랑 팔면 골드스타 한국 거는 10개를 팔면 거짓말 안 하고 6개가 돌아왔어요. 네, 불량품. 소니는 팔면 하나도. 아, 우리가 소니를 못 팔아서 왜냐하면 소니가 딜러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골드스타라는 걸 팔았는데 10개를 팔면 6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게 막 집어던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디지타이징. 그래서 사실 이어령 씨의 그 디질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이제 곧 일본 앞지를 거다. 야, 우리 이어령 씨는 천재예요. 그리고 예언자예요. 왜? 한국은 디지털과 애널락을 합성시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본 사람은 못한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삼성이 뜨고, 그죠? LG가 뜨고. 그런 맥락에서 아우야, 이제 한옥 목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우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란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으로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성실한 노력을 경시하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시대의 바람,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한 나라의 개인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그 바람을 잡아타야 다른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게 그걸 잡아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게임. 그러니까 세란디피디라고 그러죠. 세란디피디 모멘트가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출판 하나님이 20년 전에 책 쓰라고 해서 죽어라 써놨는데 뭐 해봐야 15권 출판했어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죽어라 책 쓰는데 왜 출판은 15권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아마존 셀프 퍼블리싱이 딱 친구랑 밥 먹다가 아침 먹다가 책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친구가 자기 출판했대서 웃기고 있네. you know? 개소리 하네. 왜냐면 그 친구가 개소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저 TV에. 야 개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개소리 한다고 개소리 해 그랬더니 아니야 오목사 아마존 가봐 다 셀프 퍼블리싱 돼. 그러니까 25일 동안 그때 그 15권 출판하고 그 다음에 50권 출판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세렌디피디 뭐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책을 쓴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네. 반드시 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그 준비한 사람들이 좀 치고 올라왔죠. 벌써 2010년도 와 그러니까 12년 전에 국제 OECD 국제 학력 평가에서 중국 상하이가 미국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어요. 12년 전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중국 샹하이 가보세요. 맨하튼 완전히 딱 진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하튼. 지금 베이징 대학을 못 간 애들이 다 하버드로 오고 있어요. 12년 전에 벌써 수학 뭐 다 앞질렀어요. 미국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공을 만들어야 돼. 내공을 만들어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데 평생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내공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내공은 반드시 첫 번째 길은 무슨 일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6세기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가 쓴 돈 키호티, 한국말로 돈키호테, 돈키호티. 그가 아주 멋진 말을 했죠. 혈통을 만드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이야. 자신의 노력이 혈통을 만들 뿐. 제가 한옥 목사랑 얘기하다가 형은 꼭 돈키호테 같아. 그래서 왜 그랬지? 돈키호테 말에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추구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금식 열흘째인데 배가 뒤틀리네요. 좀 마시고. 그러면서 내공을 만드는 구성 요소에서 연습의 힘은 위대하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잠언서 22장 29절을 코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실력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선포하고 수영을 하고 이 책을 다 읽고 새벽에 저는 이제 요즘 금식 기간이니까 그냥 찬찬 살살 그냥 하루에 아침에 한 30분 걷고 저녁에 한 30분 수영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수영이 몸에 훨씬 더 좋아서 30분을 랩 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책 많이 출판해서 올리지만 아무도 안 삽니다.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는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는 왕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꼭 뭐 권력자이 아니라 네가 가르친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또 내공을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너의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라. 우리 인생의 경험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아멘이시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세 번째, 내공을 기르는 세 번째 힘은 독서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든 상관없다. 너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그것도 치열하게 읽어야 된다.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아무리 무슨 한가하게 책 읽냐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그야말로 평생 하루하루 먹기 살고에만 바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 참 좋은 조언이네요. 저도 사실 1년에 100권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한옥 목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1년에 300권씩 읽었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존경하는 목사가 됐나. 그렇게 해야 큰 교회 목회하나. 지금 한국의 새로운 교회라고 큰 교회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처치, 에디슨,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들은 학교 공부는 좀 떨어졌지만 모두 고전 독서 교육을 10 이상 받고 천재적 사고력을 갖게 되었다. 그것도 좀 몰랐어요. 특별히 돈 없고 능력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더 목숨 걸고 읽어야 한다. 스포츠 선수도 예술가도 사업가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문고전을 깊이 읽고 사색하여 생활에 그리고 생각의 폭을 넓혔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
벨이죠.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 민족이 우수하고 세계적인 것. 외국에서 살다 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즘 정치인들이 아니고 세종대왕. 거기 언어학 박사를 내가 만났어요. 그 옥스퍼드 공부할 때. 그 언어학 박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참 행복한 민족이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희들은 세종이 있잖아. 킹 세종. 그래서 야, 네가 킹 세종을 어떻게 해? 야, 어떻게 그런 언어를 가장 라지컬하고 가장 배우기 쉽고, 예, 야. 근데 그 셋째 왕자라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죠. 그의 아버지 태종은 너는 너 읽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아무 책이나 읽어도 좋다 허락했어. 왜? 셋째 아들이니까. 제가 왕대는 아니니까. 왜요? 그때 당시 왕이 되려면 읽어야 될 쫙. 그래서 세종은 그야말로 예능과 과학까지 포함한 폭넓은 독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왕이 계승할 때 형 둘이 다 포기하죠. 야, 저놈이 너무 우수하니까 네가 왕해라. 에헤, 그래서 첫째, 둘째 왕자 양보덕으로 충녀는 왕이 되었다. 많은 세계의 CEO들, 뭐 제가 만난 CEO들도 그래요. 뛰어난 경영자들은 시간의 30% 실질적인 업무에 쓰고 나머지 70%는 독서와 여행,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재충전하는 데 쓴다. 뭐 빌 게이츠는 유명하죠. 요즘은 뭐 그냥 평생 그렇게 하고. 빌 게이츠야말로 1년에 뭐 200권씩 읽으니까. 게다가 아우야,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젊은 그리스도입니다. 너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 아니더냐. 우리는 세상의 학문, 즉 과학, 심리학, 역사, 철학, 문화, 예술의 모든 학문을 크고 예리하게 성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해보는 노력과 자기 단련을 쉬지 말아야 된다. 자기 단련을. 학교를 졸업해서 소위 증을 확보했다고 해서 혹은 어느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공부를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학위, 졸업장, 지위는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발사대에 불과하다. 발사대에 영구히 있을 수는 없는 일. 발사대는 떠나기 위해 올라가 있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당장 결심하고 책 읽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해라. 김영길 총장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당장 결심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남주자.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사실 논어의 저자인 공자도 가장 찌질게 가난 하급 무사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죽어라 공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현실에 맞는 노력만 분수를 모르고 살았죠. 분수.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이 빈민촌에 사는, 저도 뭐 빈민촌에서 살고 오래 했지만 빈민촌에 사는 애들은 그게 아주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빈민촌에 쭈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60년도 초기에 LA를 빌딩을 져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전 미국에서 흑인들을 다 떼물하다가 하여튼 거기다가 그 정부에서 집을 만들어줬어. 거기서 이제 슬럼이 시작됐는데 거기는 뭐 하나씩 마약 소굴이고 매일 죽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만나보면 제가 했던 교회에서 100% 고등학교 퇴학, 100% 우리 교인 100% 고등학교 퇴학했어요. 그런데 그런 슬럼에 들어가서 철학과 시와 역사를 가르쳤더니 가난한 이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재활의 의지를 보며 삶이 바뀌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컴퓨터 갖다 놓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공을 다지기 위해서는 네 번째, 너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소년처럼 묻은 남을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다 너의 감성. 커피를 마시면서 사색할 수 있는 여유, 슬픈 일을 보고 울 줄 알며. 네. 이게 다 감성이거든요. 감성.
20년을 걸쳐 조사한 것이 있다. 많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도움으로 거듭낸 조사는 확인한 그들은 감성 지수가 성공의 핵심 열쇠였달까. Emotional Intelligence. 우리가 IQ, Intelligent Quotient이라고 그러죠. 근데 Emotional Intelligence, EQ라고 그래요. Emotional.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버드 졸업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다 모아놓고 IQ대로 40년을 연구했어요. 근데 IQ가 제일 똑똑한 애들이 40년 뒤에 오히려 생각보다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40년 뒤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 뭡니까? 하버드에서 그의 공통점, common denominator가 IQ가 아니라 EQ였다는 거예요. 사람 잘 사귀고 언제나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엠퍼티가 있고 서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금식, 또 기도, 수양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하나님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한 달을 쭉 상공에서 새가 돼가지고 쫙 바라보고, 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위에 떠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알거든. 내가 지금 숲을 막 거치고 나무를 하고 막 돌을 넘고 할 때는 내가 가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올라가서 쫙 보면, 아, 내가 갈 쪽 저쪽이었는데 지금 조금 삐딱한 데로 갔구나. 빨리. 그죠? 방향 교정.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필요해요. 또 내공을 5번째 쌓는 비결은 사람이다.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우리 제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걸 걸어놨대. 텍사스의 명언이 있대. 텍사스에서 When you see a turtle on the fence, you know he ain't got there by himself. 당신이 펜스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거북이는 지가 혼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지. 네가 성공했어. 네가 혼자, 야, 이 거북이가, 야, 거북이 같은 놈아, 네가 혼자 저 펜스에 어떻게 올라가? 누군가 너를 도왔잖아. 라는 얘기를. 한 성공한 한국에 있는 CEO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똑똑한 사람을 많이 안다오. 이거는 사실 우리 조지 부시 주니어가 한 얘기죠. 조지 부시 주니어는 거의 C 스튜디오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비 받았다 그러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C 학생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래도 내 밑에 다 하버드 예일에서 다 A 받은 사람만 쓰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 EQ, Emotional Quotient가 건강한 사람들 어떠냐는 사람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렇게 자꾸 긁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지 잘났다. 그런 사람은요, 앞에서는 어휴, 네, 잘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보기 싫어해요. 아무리 내가 자신만만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지라도 자신의 논지를 상대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라. 그저 사실을 차분하게 제시하라.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논쟁이나 토론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국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개그맨 유재석과 강동호 인기 비결을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해본다. 저도 이걸 했거든요. 제가 요즘 뭐를 재미나게 보고 있냐면 러닝맨이란 거. 러닝맨. 그게 뭐 한 10년 넘었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러닝맨이라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거의 미국 프로그램 뭐 이렇게 너무 더럽고 섹슈얼하고 뭐 하여간 미국 코미디를 보면 그냥 거의 다 성적. 몰라.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뭐 한국 드라마는 보다도 이런 게임쇼를 보는데 그냥 하하하 웃고 잊어버릴 거. 근데 거기에 유재석 씨, 왜 저 사람이 국민 MC인가? 보니까 이들은 항상 자신을 희생시켜 게스트를 최고로 보이게 한다. 누군가를 웃기고 바보를 만들어서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할 때는 곧 보통 개그맨들과 달리 항상 자신들이 희생양이 된다. 네. 아, 맞다. 그래서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언제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봐라. To love somebody is to see the face of man. face of God. 내가 누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그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헨리 나우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 500명의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이메일 말고 손으로 쓰는 편지를 500명 친구. 대단하죠. 헨리 나우. 그죠? 운드 힐러부터 얼마나 책을 많이 썼어.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 헨리 나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나우엔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는 누구든지 만나든 누구와 만나든지 100%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배워야겠다. 네. 저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이게 멀티태스킹이 너무 몸에 익숙해서 머리 한 구석에서는 책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거 꺼야 돼. 6번째 요소는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거다. 시너지라는 거 뭐 여러분 아시죠? 네? 시너지라는 건 한 사람이 혼자 일해서 10개를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하면 10개 플러스 20이 되는데 50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죠. 네덜란드계의 거침없 미국이 왜 시너지 나라인가? 미국은 왜 시너지예요? 이민자들 때문에 그렇죠. 네덜란드계의 거침없는 창조 정신, 꼼꼼한 재정 감각, 비즈니스 조직 운영, 모험 정신이며 미국 경제의 도전적 자유무역 정신을 가졌다. 또한 유대인들의 강력한 미국 금융시장 형성에 기여했고 독일인들의 꼼꼼한 철저한 장인 정신은 초기 미국의 빠른 산업화와 이공계의 토대를 닦는 데 이바지했다. 유럽에서는 나라 사이의 충돌의 원인이었던 이 독특성을 미국은 갈등 없이 혼합시켜 기가 막힌 시너지 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죠 글을? 내가 참 와 끝내줘요. 네. 우리 동생이지만 내가 이번에 4월달에 한국 들어가면 밥 사주려고 그래요. 최공의 내공을 쌓는 마지막 비결은 신앙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거. 끝내는 거죠 이게. 그죠? 모든 내공의 끝. 이게 바로 끝내는 내공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이 세상은 비상한 두뇌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삶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 무엇보다도 영적 실력은 현재 진행이어야 한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 우려먹고 살 수는 없다. 내가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힘들어 틈만 나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공을 쌓고 계세요. 나는 내공 중에 최고의 내공은 신앙의 내공이라고 믿는다. 이걸 가지면 너는 결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글을 맺습니다. 맺는 게 아니라 챕터 2. 그래서 제가 다음 북톡에서 내공 연마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GBS 청취자님들도 이거를 또다시 듣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에 오셔서 닥터 BOBOH 닥터 바보 그래서 유튜브 좀 와서 서브스크라이브 좀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한 북톡을 한 100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책들 읽으시고 제가 북톡은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선교하자라는 거 시작했는데 한옥 목사 얘기 듣고 열받았어요. 한 권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책 읽으려고 헌신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일주일에 미니멈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 책 읽으면서 신앙생활 그래서 영적 내공 쌓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오석환 선교사였습니다. 바이.